네, 아우름 제4호 제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문제입니다.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나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업무와 신용에 관한 죄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업무방해죄, 그 다음에 신용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입찰방해죄 이렇게 챕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313조, 314조, 315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업무방해죄는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제 판례에 나와 있는 이 쟁점들을 잘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방해죄 문제 풀기 전에 이 업무방해죄에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방해죄는 이제 314조에 이 컴퓨터 업무방해죄하고 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실 때 이제 아마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수단입니다. 행위의 수단.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무엇으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조문을 보시면 314조 1항을 보시면은 313조의 방법, 314조가 지금 뭐냐면은 이제 업무방해죄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죄가 이제 신용훼손죄인데 신용훼손죄, 즉 313조의 방법, 신용훼손죄는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다음에 위계입니다. 그래서 이 위계 또는 이 앞에 있는 여기 허위사실 유포하고 위계하고 그래서 허위, 위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업무방해는 이제 뭐도 있냐면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위력은 여러분 폭행 협박이 아니에요. 폭행 협박까지 여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폭행 협박이 있으면 당연히 뭐 위력은 뭐 충분히 폭행 협박은 위력이 포함이 되는 거겠지만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위계, 그 다음에 위력 모두 다 된다는 거 여기 보시고 그다음 업무방해죄가 이제 또 조문이 하나 또 있죠. 2항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업무방해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먼저 뭐 뒤에 나옵니다만은 또 한번 확인을 해두고 가시죠. 이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전자기록, 자 이런 것들을 손괴하거나 그다음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있죠. 일단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 플러스 알파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는 추상적 위헌범이고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꼭 그러니까 반드시 업무의 방해의 어떤 그 결과가 꼭 나타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고. 1번 지문이 아마 위계와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위계와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를 좀 볼 텐데요.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으로 요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요거는 업무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계속적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내가 운전하러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이랬을 때 이제 이걸 뭘로 볼 거냐. 그래서 과실치상이 아니고 이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게 업무입니까? 나는 운전하는 게 일이 아닌데 내 직업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직업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직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 사람이 그냥 일정한 그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생활에서 행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뭐로 보겠다, 업무로 보겠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좋고요. 반드시 꼭 적법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는 계속 예로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거의 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제가 대학 때 보면 저희 학교도 학교 앞에 뭐 떡볶이 파는 분이라든가 뭐 핫도그 파는 분들 리어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잘 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세금 안 내고 그냥 리어카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죠. 불법한 어떤 장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뭐 깽판 치고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꼭 적법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이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꼭 적법하지는 않은데요. 위법해요. 위법한데도 떡볶이 장사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보호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로 드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 세 가지 정도 보시고요. 요것들은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시험에 나와 있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든가 또 의료인이나 의료보험이 아닌 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이제 의료기관 개설하면은 여기 이제 의사가 물론 하거든요. 예, 의사가 치료를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말이 의사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료보험료 있죠. 국민 의료보험에 여기 그 자금을, 돈을 이제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겠어요? 이제 과다 청구해 가지고 돈을 먹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호 가치가 없는 사무에서 거기 가가지고 좀 깽판 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 이것도 공인중개사 뭐 여러분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험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시험인데. 예, 이것도 그다음에 요즘에 돈과 이 땅, 건물, 뭐 요즘에 모든 관심사가 땅과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증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는 사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위계라고 하는 걸 한번 보죠. 위계는 이제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여가지고 이제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꼭 이 범죄가 이 행위가 이 결과가 꼭 발생을 해야 될 이 위험만 발생하면 족하고 그 자체가 꼭 완전히 그 업무가 꼭 방해되어야 되는 것까지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만으로도 족하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그 전에 거죠. 업무의 적정성, 공정성, 예,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버렸다. 이제 이랬을 때 요때에도 요게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빈출 지문이니까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두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지문에도 이제 문제 지문에도 곧 나옵니다만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다가 정보를 입력하는 거, 요게 이제 위계냐. 예, 부당한 것들은 이제 넣을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속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 보시죠. 컴퓨터 등 정보 처리는 이렇게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 등 부정 사용죄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을 속여서 사람이 다른 명령, 부정은 아니고 이제 잘못된 명령을 입력하게 만드는 것. 예. 이것도 사람을 속여서 이 사람이 이제 기망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 사람에게 입력하느냐 아니고 입력하게 하는, 입력하게 하는 행위. 예, 이것도 이제 위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문제로 우리가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위계라고 하는 거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요 위계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는 걸 말한다. 이제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자, 뒷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닌 업무의 적정성, 업무의 공정성, 자, 이것이 방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업무방해죄는 어떤다? 성립한다. 그랬죠.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네요. 자, 니은번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직접 컴퓨터에다가 내가 허위의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요건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요거 이제 이쪽으로 갈 거고, 이제 그렇지 않게 사람을 오인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뭔가를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설령 그 담당하는 사람을, 자, 우리 판례를 요거 잠깐 보시죠. 그거 반드시 되는데 그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그 사람을 꼭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때에도 뭐라고 본다? 위계로 본다. 굉장히 넓혀서 본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디귿번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쟁의행위를 할 때에는 노동쟁의를 하는 거니까요. 노동쟁의는 당연히 여러분 위력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업무방해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이 쟁의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그러면은 자, 업무방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정상적으로 이제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노동쟁의. 정상적인 노동쟁의가 여기에 뭐 위력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죠. 꼭 쟁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위력이 꼭 포함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모여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위력이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 형법이 어떻게 보느냐. 원칙적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뭐가 되고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 이제 뭐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노동법 관계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위법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로 가는 거냐. 이게 지금 원칙적인 거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니에요. 예, 모든 그 쟁의 행위가 다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방해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법한 행위를 처음부터 하는 거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이런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틀린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리을번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업을 하게 할 수 없게 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 가지고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거 이제 요 사례는 여러분 뭐 기본 강의 들으셨으면 이제 잘 아시겠죠. 사실은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이제 꾸중을 한 거죠. 이제 아이가 있었고 근데 여기 아이의 누가 학부모가 이제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깽판을 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판례 원문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제 멋진 욕들을 막 하죠. 이 식빵 하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뭘로 처벌할 거냐, 뭐 이제 주거침입죄도 되고 뭐도 되고 다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하는 거냐? 그럼 업무방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업무라는 거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 수업권이라고 그러죠. 수업권. 이거 헌법에서 잠깐 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 수업권이 침해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요 수업권이라고 하는 게 학생들의 업무로 봐야 돼서 요거를 뭐 수업권 침해죄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요거를 업무 방해죄 이렇게 이제 간 건데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말이죠.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거는 그냥 이제 헌법에서 수업권이라고 하는 걸 보장해 준다 뿐이지 이것 자체가 뭐는 아니다. 업무는 아니다. 얘들이 뭐 일하러 가는 거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요리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미음번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자, 가치만 있으면 돼요. 그 업무에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뭐 반드시 적법해야 되느냐 근데 위법해도 관계없다. 그러니까 보호할 가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적법해야 될 필요성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 지문까지는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이제 니은하고 미음 이렇게 되네요. 니은하고 미음 두 개가 정답입니다.